요즘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식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헬리코박터나 칸디다 같은 이런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피하고 몸에 좋은 그런 건강한 식품을 섭취해야 하면 유해균들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자, 그리고 커피, 카페인이 이제 특히 중요하죠. 그리고 담배, 맵거나 짠 게 좀 심한 경우 이런 것들은 관략근을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고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알지만 실천하기 어렵죠. 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서 마음에 이렇게 안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소화액을 충분히 분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위산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산, 소화효소, 담즙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산제를 단기 복용하는 것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복용은 오히려 위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해야 되겠죠. 위산, 소화효소, 담즙 이런 것들을 복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이거 증상이 해소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복용하면 됩니다. 또 식사 15분 전에 레몬즙, 생강차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레몬즙은 여러분들 레몬 그러면 아유 셔 뭐 이런 생각 나죠. 그런데 레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맛만 강할 뿐 산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위액을 돕는 그런 위액 분비를 돕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속쓰림 증상이 좀 심하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글루타민 제제를 함께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위산, 소화효소, 담즙 이런 것을 보충하기 때문에 자가 생산 능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둘 것은요. 호르몬의 경우 외부에서 보충이 되면은 이 자가 생산 능력에 영향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 호르몬의 피드백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런데 위산, 소화효소, 담즙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신경 쓰이죠. 그래서 검색하실 때 위산 보충제, 소화효소 보충제, 담즙 보충제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산은 염산과 같다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산 속에 들어있는 염화연은 우리 몸에서 소금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자, 그런데요. 천연소금, 우리 이제 정제소금 요거하고 천연소금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천연소금이 중요합니다. 정제소금보다 천연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천연소금은 천일염 또는 히말라야 암염 요것은 이제 핑크소금 이렇게도 부르죠. 이것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요것이 중요한데요. 천연소금에는 사실은 NaCl 요거보다 중요한 것이 충분히 많은 상당히 한 15% 정도의 그 미네랄 함량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네랄이 위산 생성뿐만 아니라 위 건강을 돕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정제소금 솔직히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혈압은 올리지 않으면서 위산 생성을 돕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죠.
정제소금이라고 하는 게 천연소금을 정제해서 얻은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순수한 이런 NaCl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이 천연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오히려 혈압을 조절하는 데 비해서 혈압이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NaCl은 혈압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소금은 흡습성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흡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수분을 잘 빨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정화된 이 소금이 흡습성이 있을 것 같으면 서로 막 뭉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안티-케이킹 에이전트라고 해서 고결 방지제, 이걸 집어넣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고결 방지제에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알루미늄 이온이 체내에 쌓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죠. 아마씨에서 다량 함유하고 있는 리그난이 있죠. 이것은 위벽을 보호하는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리그난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을 가리키는데, 이게 발음이 비슷한 게 리그닌이 있죠. 리그닌하고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리그닌은 식물의 그 세포벽 구조를 형성하는 그런 고분자 물질인데, 셀룰로스와 함께 식물에서 대단히 많이 분포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아연은 점막 조직 재생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고, 항산화제인 비타민 C, 비타민 E 이것을 복용하면 헬리코박터가 만들어내는 활성산소 때문에 위 점막이 파괴되는, 손상되는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종합 영양제에는 이런 미네랄과 항산화제,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장내 염증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데 아스피린을 복용 시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천공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분들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 출혈 가능성이나 천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섭취하면 오히려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시경 검사나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분들은 3에서 한 7일 정도 복용을 금하는 게 타당합니다. 이제 몇 가지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을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DGL입니다. 이 DGL은 헬리코박터를 억제하고 항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DGL은 감초의 부작용인 부종, 혈압 상승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거한 그런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루타민과 함께 복용하면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물질은 BPC157하고 TB500입니다. 이것들은 상처 회복과 항염 효과가 뛰어난 천연 물질입니다. 특히 BPC157은 소화기 내에 미량 존재하거든요. 이 미량 존재하는 이 물질을 특히 이제 점액질, 여기에서 소화관 내에 점액질 있지 않습니까? 이 점액질에서 추출하고 농축해 만든 펩타이드의 일종인데 천연 물질이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위장에 상처가 있을 때 BPC157을 복용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인대나 관절 부상이 있을 때도 이 BPC157 이거 복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대나 관절 이 부위에는 혈관 분포가 매우 적습니다. 자, 이렇게 혈관 분포가 적으니까 회복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 BPC157 요거를 복용하면요, 혈관 신생을 활성화합니다. TB500 이거 역시 펩타이드거든요. 그런데 흉선에서 합성이 되고 혈류를 타고 이동해서 해당 부위에서 항염 작용을 합니다. BPC157, TB500 둘 다 경구 투여든 아니면 주사로 하든 상관없이 인체 내에서 항염,
그 다음에 혈관 신생 이런 작용을 모두 합니다. 똑같습니다. 단 처방을 받고 복용해야 합니다. 좋은 식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거 알아도 실천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됐죠. KNL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